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블럭씨. 네.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네. 이렇게 약간 그 맑은 눈을 가진 광인의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네.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네. 왜일까요? 무슨 일이시죠? 네. 네.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럭씨 정말 저랑 이렇게 1년을 방송을 해도 저를 이렇게 모르시고, 저희가 오랜만에 네. 무려 저희가 한 달 만에 네네. K-팝의 가장 빛나는 순간, 신곡을 함께하는 시간, 오랜만에 정말 마련을 해봤거든요 오늘. 네. 격주 K-팝이 어때요? 돌아왔습니다. 격주 K-팝 돌아왔는데 이렇게까지 텐션이 좋으시다고? 네. 네, 괜찮아요? 오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럭씨 힘드시면 제가 이렇게 업고 끌고 갈 테니까 준비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유나 블럭의 K-팝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1월 15일 일요일 첫 곡으로 문빈 사나의 Your Day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네,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이미 혈색이 좋으시고 텐션도 좋으시고 약간 눈에서 저도 총기가 빛난다고 하셨죠. 약간 볼이 좀 보고족족한 것이 저희도 좋은 거 먹고 왔거든요. 저희 또 그 장칼국수? 그쵸, 좀 그쵸. 든든하게 또 먹고 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해서 텐션이 아주 좋습니다. 또 좋은 이유가 또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게 모먼트가 또 나왔나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멋있죠? 저희 이제 저희끼리는 너무 즐겁고 또 K-팝 동이분들도 저희 방송을 참 좋아해 주시지만 그렇죠. 저희 이제 또 외부에서 이렇게 칭찬이 들어오면 언제나 이렇게 BGM까지 아니 무슨 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우리끼리 신나게 하자. 그럼요. 이게 또 외부에서 좋은 얘기 들으면 또 우리 제작진 분들의 어깨가 거의 뭐 백두산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방송국 관계자분들, 요 KBS 대 KBS의 이제 위대한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우리 K-팝 메이트를 너무 잘 듣고 있다. 두 DJ가 너무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너무 뿌듯하고 기뻤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우리 또 20년씩 아닙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뿌듯하고 기쁘면 저희도 또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든든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희 이제 강소연 PD님, 김유진 작가님 덕분이고 저희는 그저 이렇게 펴가는 거고 묻어가는 거고 특히나 이제 또 김유나 음악 평론가님께서 대한민국의 또 원톱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제 스리슬쩍 그냥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는 것뿐이고요. 또 우리 블럭님이 제가 이제 또 텐션 하늘까지 날아가려고 하면 적당히 잡아주시면서 또 공영방송의 위험에 걸맞는 방송톤 잡아주시니까 제가 또 이제 믿고 까불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너무 즐겁고요. 올해 또 초부터 좀 반가운 소식을 들어서 그러니까요. 또 저희 K-팝 메이트 좀 널리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또 상반기 계약도 마쳤고 전자서명 하셨어요? 빨리빨리 하셔야죠. 당황스럽네요. 그런 얘기를 또. 그래서 저희 또 이제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건강하게 K-팝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 듣고 계시겠죠. 특히나 이제 8천만 K-팝 동의분들께서는 이제 특히 또 샤이 K-팝 동의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또 이렇게 그냥 조용히 이제 들어주시고 그냥 조용히 이제 감상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일어나 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어플 콩 마이케이 그리고 유튜브 채널 KBS 쿨 FM 그리고 스테이션 Z 89.1 인스타그램까지 많이 그렇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요. 마침 또 지금이 그 대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항상 그 분기 돌아올 때마다 저희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렇죠. 우리 8천만 K-팝 둥이들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 듣는 라디오 있는지 물어보면
스테이션 Z가 좋다. 네. 수신료의 가치다. 네. 그리고 일요일에 하는 K-팝 메이트가 뭐 기가 막히다. 유익하다. 네. 재미지다. 네.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최근 2주간의 신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격주 K-팝. K-팝. 격주 K-팝 시간입니다. 제가 오프닝부터 기대했던 시간인데요. 네. 연말 결산 때문에 또 격주 K-팝이 월간 K-팝으로 이번 달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12월 16일에서 1월 10일까지의 발매작 가운데에서 저희를 사로잡은 앨범들 또 노래들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해볼게요. 네, 좋았던 앨범 우선 하나씩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네, 요건 이제 항상 블럭 씨부터 출발을 해보곤 하죠. 그렇죠. 이미 한 곡을 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꼽은 앨범은 문빈사나의 인센스입니다. 아, 문빈사나 씨도 네. 앨범 낼 때마다 저희가 언급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문빈사나가 알고 보니 확신의 성장캐였더라. 야. 네. 점점 이렇게 앨범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네.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문빈사나 배드 아이디어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참 세련된 팝 곡을 잘 뽑는 그런 이제 맞아요. 유닛이에요. 네. 그리고 2020년부터 꾸준히 유닛 활동을 해왔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미니 앨범인데 이 티저가 무려 지난해부터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1년에 걸쳐서 티저를 또 그런 식으로. 네, 셈이죠. 네. 근데 그만큼 사실 공을 많이 들인 모습이 이제 보였고 실제로 앨범을 이제 열어봤을 때도 전작보다는 그 약간 그 치명적이고 그 섹시함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무게를 덜고 맞아요. 조금 더 약간 팝에 가깝게 좀 나오니까 다듬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타이틀곡이 확실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듣기 편하고 좀 자주 듣게 되고 좋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가져온 것도 있고 이 지난 앨범이 워낙 이제 컨셉추얼하고 어딘가 좀 그 치명적인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무게감 있게 매캐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뭔지 되게 아시죠? 연기 자욱한 곳에 앉아 있는 듯한 뭔가가 흐느적흐느적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되게 강하게 있었는데 아하. 이번 앨범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덜 하면서도 두 사람의 보컬로서의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면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 K-팝 음악은 보통 그래도 음원이 라이브보다는 좋은 편이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 노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송적인. 그렇죠. 네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라이브 때는 또 K-팝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격정적인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문빈사나 라이브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오디오보다 라이브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어허. 그 정도로 생각보다 라이브가 되게 괜찮은 유닛이구나. 그 점에서 좀 감탄을 했었고 되게 신기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타이틀곡도 되게 좋고 저는 끝곡인 유어데이를 골라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첫 곡으로 그 곡을 골라주셨더라고요. 네, 1월에 좀 잘 어울리는 약간 에너지를 주면서도 살짝 이렇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의 곡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맞아요. 뭔가 오프닝 곡으로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빈사나가 물론 계속 치명적인 느낌을 이제 버리진 않겠지만 이런 느낌도 잘 가져가고 있고 또 가져갔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맞아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타이틀곡만 들어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지난 작품들보단 덜해졌다고 와닿지만 사실 저는 그 첫 곡 퍼퓸어가 이제 첫 타이틀인데 그 곡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요 노선을 계속 이어가는구나.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런 좀 뭐랄까
끈적하지는 않은데 제가 종종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좀 센슈얼하다고 이야기하는 완전 섹슈얼하다기보다는 그 감성적인 느낌으로 성적 텐션을 좀 주는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팀이 또 많지는 않아서 그쵸. 아스트로는 또 청량의 일가견이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유닛으로는 이런 그 컨셉을 제대로 잡아가는 게 되게 이 유닛으로서는 되게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곡 이후에 나오는 타이틀곡이 조금은 더 좀 뭐랄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바뀌어서 이 방향성도 여태까지 어떤 컨셉은 이제 첫 곡이나 전작들로 확고하게 가져가면서도 조금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가깝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 한 장을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뽑은 저희의 두 장이 이 팀들이 다 한 2015년, 16년 요때 데뷔한 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7, 8년 차? 약간 좀 이제 아이돌로서는 무르익은 뭐 이런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숙성됐어. 앨범 두 장 다 숙성의 느낌이 좀 있다. 숙성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예. 여기 성숙이기도 한데 이렇게 진한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저의 픽은 몬스타엑스의 Reason 앨범입니다. 저는 이 앨범 들으면서는 그냥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제 몬스타엑스는 약간 믿고 듣는 그룹이 된 것 같다는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였냐면 그냥 앨범이 나왔을 때 그 뭐죠? 좀 뭐 저는 이제 신보들이 나오면 막 뭘까 막 좀 두근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심정으로 앨범을 누르게 되는데 몬스타엑스의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두려움 없이 플레이를 눌렀고 그것에 딱 충족되는 곡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믿고 좀 편하게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음악을 하는 팀으로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연차가 많이 쌓인 팀이에요. 약간 연륜이랄지 잘 쌓이고 거죠? 그리고 또 멤버들이 좀 고루고루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은 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또 직접 곡을 또 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Shape of Love 앨범을 얘기할 때도 저희가 앨범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멤버들이 다 자기 색깔이 되게 뚜렷한 곡들을 만들고 있고 그럼에도 한 장으로 잘 뭉쳐진다고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앨범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점적으로는 이제 뭐 형원 씨나 주원 씨, IMC가 곡을 많이 쓰는 편인데 각자 개성이 되게 뚜렷하면서도 몬스타엑스라는 하나의 틀 안에 잘 녹아나고 특히나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 이 몬스타엑스 특유의 그 테스토스테론 넘치는 그 느낌은 또 가져가면서도 사운드적으로는 여태까지 몬스타엑스가 또 해보지 않은 상당히 좀 강렬한 거의 메탈에 가까운 기타 리프가 장렬하는 곡으로 가지고 와서 지난 앨범 때는 약간 올드스쿨 힙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앨범만에 또 이런 느낌으로 완전히 바꿔서 가져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심, 안정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저한테는 좀 이 팀의 뿌리가 좀 단단해졌다는 확신을 좀 주게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곡인지 직접 또 들어봐야겠죠? 요게 이제 또 그 테스토스테론이 넘친다는 그냥 뭐 기타 현마다 하나하나 알알이 맺히는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Beautiful Liar라는 타이틀곡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 후반에 가면 이제 기타 이렇게 독주 같은 게 나오는데 진짜 좀 오랜만에 강렬하게 또 달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귀 꼭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몬스타엑스의 Beautiful Liar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 체육관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노래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 약간 이제 근육이 좀 생성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짐에 다녀온 그런 느낌. 그냥 이제 뭔가 그 펌핑 됐다고 많이 얘기하죠. 가서 이제 좀 불려 오시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운동하신 다음에 뭔가 듣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약간 그 쇠질할 때 참 듣기 좋은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나도 모르게 좀 힘이 좀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2두 3두의
힘이 들어가는 네. 책으로 듣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격주 K-팝. 오늘은 월간 K-팝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나왔던 신보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가장 좋았던 노래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또 나름 문제작들이 좀 들어있네요. 문제작인가요? 문제작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그렇죠. 곡들이네요. 네. 네, 우선 블럭 씨 픽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제 픽은 허윤진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아이, 부등호, 돌. 그쵸, 뭐 I'm I'm not a not doll, doll이겠죠? 그쵸? I'm not a 네, doll이겠죠? 아이돌인데 어쨌든 뺏겼어. 네, 나는 인형이 뺏겼어. 아니야. 이게 아이돌은 블럭 씨가 인형이 아니다라는 항상 거를, 먼저 선곡을 보내주시는 편이어가지고 네, 뺏겼어. 네, 하지만 K-pop 동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쨌든 네. 제가 이제 뭐 할 말이 없네. 예. 듣자마자 사실은 이거는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최고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약간 시동 거시네요. 그렇죠. 네. 허윤진이 K-팝의 미래다. K-팝의 어떤 구원자와 아니, 같은. 뭘 설명을 한 다음에 허윤진이 K-팝의 미래라고 해야지 갑자기 이름과 노래 제목을 얘기한 이후에 허윤진이 K-팝의 너무, 미래다. 그 왜 저기 이제 문단에 보통 제일 앞부분에 주장을 쓰고 이제 근거를 쭉 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 네. 네. 어쨌든 네. 이 곡은 네. 그 레이저 글래스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이제 허윤진의 두 번째 싱글이에요. 그렇죠. 또 정식으로 발매가 됐어요. 네, 정식으로 발매가 됐고 네.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인데요. 완전. 네. 근데 뭐 이제 문장 하나하나 다 보고 싶지만 Go idolize your idol life, then criticize me. 뭐 어차피 일상 반복일 텐데 얼마나 재밌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구간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점잖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약간 헤이러들을. 그렇죠. 네, 근데 그쵸? 그 헤이러가 사실은 그 실제하잖아요. 왜 실제하지 않는 헤이러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분은 정말 있죠. 그러니까요. 이미 있고 그런데, 근데 이 가사를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 가사 안에 담긴 이야기라든지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 타자화되고 시선의 대상이 되는 그 본인의 어떤 인격에 관해서 이제 당사자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말과 언어로 스스로 직접 발화자가 돼서 이렇게 선보이니까 통쾌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되게 멋지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사실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곡들이 앞으로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당사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좋고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곡 안에 담긴 뭐 운율이라든지 뭐 구절에서 느껴지는 진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좋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 보컬로서 그리고 프로듀서로서 가지고 있는 허윤진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득력을 가장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결국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좀 건강한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괜히 트집 잡고 이럴 게 전혀 없으니까 그만큼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르세라핌의 커리어가 길진 않잖아요. 그쵸. 길진 않은데 네.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시간에 비해서 사실은 되게 많은 이슈와 일들이 있었고 성장도 많이 네,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성장했고 그러면서도 또 자신들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들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르세라핌의 프로듀서로서 허윤진도 되게 응원을 하지만 네. 저는 정말 2023년은 허윤진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네. 이제 그럼요. 제일 처음에 네. 허윤진은 아까 뭐라 그러셨죠? K-팝을 구원하러 왔다. 잠깐 그런 얘기까지는 안 K-팝의 하셨던 거. 미래다. 그렇죠. K-팝의 미래로 시작해서 2023년은 허윤진의 해다까지. 정말
대단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프로듀서로서 이렇게 그리고 팀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골고루의 어떤 적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 좀 그만 좀 해봐요. 그거를 되게 잘 앞으로 가져가면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들어가고 싶어. 나도 좀 얘기를 좀 하자고. 너무 저 지금 너무 알겠습니다. 끼어들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거의 뭐 무호흡하시나? 약간 호흡을 안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저도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작년부터 늘 허윤진 양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 저희 다 증거로 남잖아요. 그럼요. 저희 그 다시 듣기 있으니까요. 저희 꼭 한 번씩 들어주시면 이거 말고 또 전에 뭐 르세라핌 얘기했던 거 다 이렇게 돌려 들으시면 그렇죠. 제가 이제 또 저희 작가님께서 이제 허윤진 특집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헌정 방송 아니 살아계신데요. 어쨌든 근데 윤진 씨는 지금 말씀하신 블럭 씨의 말이 너무 구구절절 맞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뭐랄까요? 되게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싶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역시 블럭 씨가 언급하신 것처럼 잘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대표적인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서 저희 뭐 르세라핌 전작 얘기할 때도 이제 윤진 씨의 어떤 앨범에서 차지하고 있는 파트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었던 자작곡 뭐 이런 것들 언급하면서 이제 이 멤버가 이 그룹에 있기 때문에 이 그룹도 되게 좋지만 그 안에서의 허윤진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만들어진 어떤 화학작용이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초에 바로 이 I'm not a doll, 아님 doll 이 트랙으로 한 번 더 좀 제대로 도장을 찍고 가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굉장히 직설적인 그리고 이제 전작은 영어였지만 이번은 또 다 한국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좀 다이렉트로 꽂히는 그 내용들이 좀 마음 한구석으로 좀 서늘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응원해주고 싶기도 한 그런 트랙이었어서 진짜 좀 더 너무 지켜보고 싶어요. 가능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싶고 윤진 씨 뭐 듣고 있나? 듣고 계시면 당신 뒤에는 거의 지금 K-팝 메이트가 있어요. 뭔지 KBS 입장은 아닌데 저희 입장은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좋은 작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좋았던 노래 파트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노래를 또 빼놓을 수 없다. 윤진 씨의 트랙도 임팩트가 상당하지만 이 곡도 2022년과 3년 사이의 겨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며 선곡을 해온 곡인데요. 바로 디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뉴진스의 곡이죠? 맞습니다. 뉴진스의 곡이고요. 지금도 뭐 음원 차트에서 계속 상위권에 올라 있고 또 뭐 OMG라는 곡과 함께 뭐 싱글 2트랙으로 발매가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곡을 얘기할 때 이제 뭐 워낙에 뭐 작년에 화제 속에서 데뷔했던 뉴진스의 신곡이기도 하고 또 뭐 약간 일종의 팬송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250이 다시 프로듀싱을 맡으면서 뭐 볼티모어 클럽 댄스 뮤직 뭐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낯선 장르 용어들을 가져오면서 계속 주의를 환기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보다도 이 곡이 가진 정서라는 거에 마음을 되게 많이 뺏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디토가 아마 올해 겨울 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트랙이 되고 뭔가 겨울에 좀 시큰한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이 노래가 떠오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첫 구절에서 이 노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혜인 씨가 후후후 하는 그 이제 허밍 파트가 있잖아요. 그냥 그 파트 자체로 그냥 이거를 그 소리로 듣는 겨울의 하얀 입김 같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뭔지 너무 알 것 같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겨울 이야기들을 희한하게 좀 이끌어내는 트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어떤 노래보다도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겨울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좀 특별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찾아 들은 곡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워낙에 또 올 겨울에 가장 화제를 몰고 있는 곡이다 보니까 그냥 첫 소절로 겨울바람 한번 제대로 몰아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좋았던 곡이죠. 제가 우선 지금 소개한 뉴진스의 디토, 그리고 블럭씨의 추천, 저도 사랑합니다, 허윤진의 I'm Not a Doll 두 곡 이어 듣고 오실게요. 네, 뉴진스의 디토 그리고 허윤진의 I'm Not a Doll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김연아 블록의 K-팝 메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또 뭐 이 노래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뭐 글로도 쓰고 뭐 이런 것도 할 테니까 혹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일하겠다는 약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매주 밀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 시간입니다. 일명 플래시백 가볼 건데요. 어떤 코너죠? K-팝 명곡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곡들을 취향껏 골라보는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윤진 씨의 노래를 계속 듣다가 이 노래가 진짜 오랜만에 생각이 났어요. 오랜만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설리 씨의 고블린이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윤진 씨의 노래를 듣고 뭔가 자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던 여자 아이돌들의 노래를 좀 새삼 듣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리스트업을 혼자 하다가 설리 씨 이 노래가 있었지 하고 정말 오랜만에 떠올린 곡이었어요. 이게 이제 설리 씨가 처음으로 발표했었던 자신의 그 솔로 작업으로 발표했었던 곡이었고 타이틀곡이고 작사를 설리 씨가 직접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Y2K92의 지빈 씨와 같이 작사를 작업을 했는데 내용은 그거였죠. 이제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블린이라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좀 우화적으로 표현을 해냈던 트랙이었는데 뭔가 오랜만에 또 이제 모아서 듣다 보니까 가사의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니 나는 여기 있는데 뭐 Don't be afraid, just wanna tell you hi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때도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긴 하지만 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야기할 거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또 여성 아이돌들의 그런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게 됐잖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좀 더 그런 이야기들에 더 깊게 귀 기울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곡 참 세련된 팝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약간 유니크하면서도 설리 씨답다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설리의 고블린 플래시백으로 함께 듣고 올게요. 설리의 고블린 플래시백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전 좀 오랜만에 들었는데 설리 씨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K-팝 메이트는 격주에 한번 K-팝 신보를 살펴보는 격주 K-팝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월간 K-팝 이 되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까지 신곡들을 보는 중인데요. 이제 K-팝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인 가장 좋았던 수록곡 얘기할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이제 텐션을 좀 올려볼 시간인데. 그럼 비장하시군요. 아니 뭐 비장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신나게 해보자고. 네, 좋습니다. 블록 씨 1월 1일에 뭐 하셨나요? 1월 1일에 저는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그냥 떡국 먹고 누워 있었어요. 아저씨 같은 1월 1일인데요. 떡국 먹고 그냥 책 좀 읽고 뭐 고민 좀 하고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K-팝 덕후 실격. 이게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작년 올해 뭔가 1월 1일에 K-팝을 진짜 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나도 모르게 오후에 너튜브를 켜게 되는 현상이 좀 벌어졌었어요. 그렇죠. 이제 SM에서 이제 2년째 비대면 콘서트를 계속 개최를 해주면서 뭔가 1월 1일은 어차피 휴일이고 31일을 좀 불태운 다음에 나도 모르게 좀 느긋해지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시간대도 딱 좋아요. 맞아요. 그 오후 시간에 이제 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새 다이어리 펼치고 뒤에 이제 이름이랑 전화번호 같은 거 좀 적고 있을 때 딱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이번
이번 연에도 네. 연도 시작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SM의 콘서트와 함께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즈음해서 이제 SM에서 겨울 앨범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앨범 발매가 12월 말에 되고 1월 1일에 그런 뭐죠? 이제 뭐 어떤 레이블 콘서트를 하고 하는 뭔가 일종의 일주일 동안 SM 좋아하시는 분들 또 뭐 K-팝 오래 좋아해 온 분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좀 났는데 그렇죠. 그런 겨울 앨범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수록곡으로 한 곡을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가 전에 그 크리스마스 노래였나요? 저희 선곡해서 들려드릴 때 그 SM의 이 앨범에 있는 뷰티풀 크리스마스? 그렇죠. 레드벨벳이랑 이제 에스파가 같이 나왔던 성공개곡도 띄워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이제 이 앨범이 정말 다양한 조합 만들어 놓은 앨범이잖아요. 그쵸. 대표님이면 너무 신났겠다. 막 이 그룹의 이 그룹의 이 멤버, 이 그룹의 이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유닛으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본 앨범이어서 먼저 공개가 된 조합들이 이거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는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건 카이, 슬기, 제노, 카리나가 같이 한 유닛에 들어있어서 핫앤콜드라는 이제 트랙이 있어서 이게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곡이 바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맥스, 최강창민 그리고 태연, 윈터가 함께한 Priority라고 하는 이 제목의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핫앤콜드도 딱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이 Priority가 발음이 잘 Priority가 진짜 약간 듣자마자 그냥 좀 마음을 슥 가져가는 데가 있는 팝 트랙이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 조합에 참여한 분들 자체가 이건 진짜 거의 약간 SM 연습실 보컬룸의 보석함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에이스들 노래 진짜 그룹에서 고음도 잘 되고 아주 쨍한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보컬들 모음 같은 거고 그래서 이 곡을 듣다 보면 정말 SM 스타일로 지금은 모두 다른 레이블들을 하고 있어도 시작은 SM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익숙한 그 특유의 스킬로 다듬어진 고급 성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트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간 느긋한 약간 레이드백된 뭐 R&B 팝 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상당히 좀 미니멀한 구성으로 진행이 되고 목소리들로만 기회를 보여주다가 뒷부분에 가서 이제 막 고음 대결하거든요. 막 성대 대결하는데 이거는 보석함 열고 자랑하고 싶은 거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들었던 트랙이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할 거예요. 그렇죠. 이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드물기도 하고 국내도 해외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낸다는 점에 있어서 참 대단한 레이블이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 사이에 또 그 연차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한데 어우러진다는 거의 게 뭐 윈터 씨 동방신기 데뷔할 때쯤에 세상에 태어났나요? 뭐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뭐 막 말을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워낙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 맞아요.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조합 또 굉장히 세련된 트랙으로 들어서요. 한번 추천하려고 준비해와봤어요. 저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요 곡하고 요 앨범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독특한 바이브가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워낙 이제 싱글이다 보니까 이 팀의 어떤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앨범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저한테는 어쨌든 올해 뭐 당연하지만 올해의 첫 발견인데 이제 앞에 곡들보다 사실 이번 곡에서 멤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템포도 좀 느려지고 워낙에 보컬들이 강조가 되는 곡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뭐 엑시가 참여한 드림트립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고 뭔가 이
지금 소개하는 곡도 홍지당 작곡가가 이제 JYP 작곡가인데 홍지당 작곡가가 썼고 작사는 또 영케이가 맞아요. 했어요. 이게 또 화제가 됐었죠. 네네. 그래서 네. 되게 독특한 곡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음악만 들었을 때는 팝록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어찌나 케이팝스럽게 네, 이렇게 풀어내든지 참 그런 것들도 되게 신기했고 생각보다 멤버들 음색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좀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왜 우리가 보통 그 그룹들을 볼 때 이제야 멤버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시기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서 한번 곡을 가져봤습니다. 또 앨범 커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좀 그 앨범의 무드와 일관성이 있는 커버도 좋았고 저는 그 이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타이틀인데 첫 곡으로 있는 링디 알람도 딱 들으면서부터 되게 약간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좀 흥미롭게 들은 앨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안 흥미로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제목을 가진 케이팝 그룹이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무슨 거리의 시인들 뭐 이런 팀도 아니고 이거 뭐 한국 소설 같은 거의 뭐 단편 소설급의 제목이어가지고 안 궁금할 수가 없거든요. 이 곡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씨 소개해 주시죠. 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김없이 이 격주 케이팝 할 때마다 참 이게 목에서 피만 나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설마 그 얘기 하실까 했는데 왜냐면 저도 좀 나거든요. 네, 요새 막 오히려 좋아.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너무 좋습니다. 네,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저희의 기쁨이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이제 특이한 시간을 맞습니다. 제가 사실 그 연말 그 케이팝 씬을 보면서 이거 이제 좀 고인물로서 참을 수 없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칠판 좀 꺼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을 보내서 좋습니다. 제가 약간은 이제 케이팝의 근본을 찾아가봤는 그리고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뭔 소린가 궁금하실 텐데 궁금하면 다음 주 일요일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곡으로는 이제 유나님이 뽑았던 월간 신보 중에 가장 좋았던 수록곡입니다. 최강창민, 태연, 윈터의 Priority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